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고문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13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배당 ETF의 배당금, 즉 분배금만 인출 가능할까요? 라는 구독자분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금만큼의 어떠한 소득 재원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 중요한 것은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는 경우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인출했었을 경우에 세금적인 부분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연금 개시 없이 인출했었을 경우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인출했었을 경우 어떠한 차이점들이 발생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배당금 인출 시나리오. 자, 우리가 연금저축에다가 돈을 납입하게 되면요, 소득 원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소득 원천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크기를 1억 원으로 설정했고요. 자,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뭐 배당금과 이자 수익, 매매 차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배당금만 1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서 이번 시간 영상과 관련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인출 시나리오,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원금 1억 원과 운용이익이 1억 원이 있는 상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는 첫 번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자유로운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운용수익에 있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받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납입한 납입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은 인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한번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납입 내역을 조회했었을 때 나는 분명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자, 홈택스에 일단 접속하셔가지고, 자, 서류 이름이 조금 깁니다.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적연금을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공적연금 소득공제 받은 부분과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받은 이러한 부분들의 내역들이 쭉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야, 나는 세액공제를 받은 게 없는데 왜 세액공제를 받은 것처럼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몽땅 다 전환을 하셨을 때 세금 없이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융회사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세금 없이 인출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 개시 없이 인출하면 무조건 다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연금 개시 없이 인출했었을 경우에 인출 순서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1순위 인출 순서는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일단은 먼저 이렇게 휘리릭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배당금만큼 인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배당금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배당금 금액만큼의 납입 원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납입 원금 1억 원이 모두 다 인출된 그 시점부터는 운용수익 1억 원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때마다 얼마?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배당금만큼만 인출하더라도 납입 원금까지는 인출 순서에 의해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납입 원금 모두 다 빠져나가면 이제 운용수익이 빠져나가고 이때는 인출했었을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된 형태로 자금이 출금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연금 개시 없이 인출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인출했었을 경우에 소득 원천에 따른 세금 문제는요.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 개시를 하던 하지 않던 일단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발생된 운용 수익만큼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됩니다. 이때는 세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게는 5.5, 자, 적게는 3.3%의 이러한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든지 아니면은 선택에 의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우리가 배당금만큼의 자금만 인출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운용수익 1억 원이 빠져나가는 그 시점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인출하게 되면 저율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어서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배당금만큼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연금을 인출하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배당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배당금만큼은 인출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출 순서에 의해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1순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2순위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만약에 연금계좌 쪽으로 이전됐다라고 한다면 2순위는 퇴직금의 원금, 자, 이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3순위가 적용이 되면 3순위는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거나 혹은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서야 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만 먼저 빼는 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요. 인출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는 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연금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 그리고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와 연 1,500만 원, 요 구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저율과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초과 있었을 경우에는 16.5% 또는 종합과세 되는 부분들로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연금 개시 이후에 인출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 원금이 만약에 이제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반대로 했었을 경우에 자, 이때는 연금 개시 없이 배당금만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몽땅 다 빠져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를 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가 생기지만 연금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는 없는 대신 뭐가 는다? 세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16.5%의 기타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들, 즉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16.5%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과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15.4%가 과세되는데 연금계좌 안에서 들어와서 과세 이연의 효과는 크겠지만 그래도 인출할 때 16.5%가 몽땅 다 과세되는 건 생각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이외의 수령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2천만 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와 자, 건강보험료의 경우도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 과세 기준이 금융소득의 경우는 1천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금저축 안에서 연금에 수령했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장점 아닌 장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줄일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인출하면 좋고, 그 금액에 대한 인출은 배당금이 아닌 다른 소득 원천부터 빠져나간다가 이번 영상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